네, 어제 저녁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도 200차례 가까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발생한 강진의 원인과 추석 연휴 날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늘 참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경주에서 발생한 이 지진이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이라고 하는데 우선 지금까지 피해 규모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집계된 통계를 좀 보면요. 네. 우선은 이 인명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가 14명 있었고요. 네. 이 경주, 그러니까 경북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북에서 5명의 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인천과 울산, 경남에서도 각 1명씩 발생하게 됐고요. 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로 보수 작업 중에 이 연착 중이던 KTX에 치여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또 부상당하는 이런 인명사고도 있었고요. 네. 재산 피해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균열이라든지 또는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수도관 배관 파열, 그리고 도로 균열, 차량 파손, 담장 파손. 그래서 어제 지진이 상당히 강력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림으로 인해서 재산 피해도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복합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전도 일시 중단되는 이런 피해도 있었고 네. 이 휴대전화 연결이 지연된다거나 카카오톡도 네. 어제 일시적으로 안 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지진을 통해서 상당히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산업단지라든지 야구장 그리고 문화재, 대기업이죠. 현대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들, KTX 교량들, 고속도로 시설물, 그리고 전통시장, 원정. 그래서 지금 이 강진이 발생하고 나서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역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진이 역대 없었다가 이제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모든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좀 안전점검을 해서 언제 또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좀 말씀처럼 앞으로 좀 지속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7월입니다. 불과 2개월 전인데요. 그 인근 지역인 울산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지역에 이렇게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 경북 지역,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 지역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지진이 발생하는 곳 중에 바로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 1위고요. 2위가 이제 충남과 대전 이쪽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경북 대전 지역이 2위인 지역보다 2배 이상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이들 지역이 특별히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번 지진의 원인을 좀 크게 본다면 역시 2011년에 발생했던 동해본 대지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한반도의 지형이 일본 쪽으로 좀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릉도가 한 5cm 정도 그리고 내륙 곳곳에서도 한 3cm 정도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지형이 일본 쪽으로 끌려갔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지형이 좀 뒤틀리면서 지진이 발생한다. 특히 2011년 대지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지진들이 한반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규모 3 이상의 지진도 좀 잦아지고 있고 2013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90차례 이상의 지진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동해본 대지진의 여파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적게 본다면 그러니까 가장 최근으로 본다면 지난 4월에 일본 규슈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와 7.3의 강진이 있었는데요. 일본 규슈 지역은 한반도와 같은 이 단층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판으로 같은데 일본 규슈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이 유라시아판에 어느 정도 균열을 일으켰고 이것에 대한 여파, 이것에 대한 응력이 풀리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지각 변동이라고 하나요?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좀 상황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경주 인근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뭐 추가로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선은 이 한반도에서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아판 내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진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판과 판 사이에 경계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진, 그래서 규모 7, 8 정도 되는 강진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규모 6 이상이 되는 상당한 대지진,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아무래도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반도에서의 상한선은 6.5 정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생한 지진이 5.8이었죠. 5.8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재산 피해도 많았고 인명 피해도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5.8보다 강한 6.5 정도까지 되는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제보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말씀처럼 저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진이어서 굉장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대피 요령을 잘 몰랐다 평소에 이렇게 네. 말씀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요령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의 물건들이 떨어질 확률이 아무래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떨어지는 낙하 물체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머리를 감싸고 그리고 실내에 계신 분들은 탁자 밑이라든지 식탁 밑으로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도 아까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셨습니다만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실내에 위치해 있는 동안은 지진이 감지가 됐을 때,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을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되시고요. 혹시 내가 만약에 야외에 있다면 공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운동장, 그러니까 주변에 떨어질 물건이 없는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5.8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만 6 정도 이상, 뭐 6.5 정도 되는 지진에서는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강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국민안전처라든지 방송사에서 대피를 하라라는 방송 메시지가 나온다면 네. 고층 건물이 무너졌을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대피 방송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흔들림이 없을 때는 가급적 빨리 대피를 밖으로 나오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나오실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출입구에 사람이 많이 몰려서 2차 피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은 염두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런 요령은 좀 평소에 좀 익혀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날씨도 더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마다 태풍이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16호 태풍입니다. 말라카스라는 이름의 태풍인데요. 기상청에서 오늘 발표하기로는 추석 명절 연휴 막바지,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좀 미치면서 비가 좀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사실은 괌 쪽 상당히 먼 곳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만 쪽까지 올라가겠고 이후에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은 일본 규슈 쪽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공기들이 위치해 있고 태풍의 위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태풍의 북쪽, 태풍의 위쪽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비구름대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이 될 텐데 금요일하고 토요일 사이에 제주도라든지 남부 일부 지방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기상청에서는 연휴 후반쯤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상당히 물결이 좀 높게 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제주 해상 그리고 남해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한 6m, 상당히 높은 파도가 입니다. 그래서 귀경하시는 분들 또 배편, 또 운항 여부도 잘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당일 되면 아무래도 뭐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언제쯤 보면 가장 좋을지도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추석 당일에 이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름달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이 좀 많이 끼기는 할 텐데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보름달 뜨는 시각은 서울이 오후 5시 44분, 그리고 춘천이 5시 42분, 대구가 5시 36분, 제주가 5시 42분입니다. 다만 해가 지는 시각이 요즘 오후 6시 한 40분 전후로 하기 때문에 이 이후 시간, 해가 진 이후 시간부터는 보름달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높이 뜨는 시각, 그러니까 이 달이
하늘의 정 가운데 뜨는 시각입니다. 남중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1시 27분 전후입니다. 그래서 11시 한 30분 전후로 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환한 보름달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이 보름달을 가장 큰 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틀 후에가 가장 큰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일에 뜨는 보름달은 2% 정도 부족한 왼쪽에 약간 찌그러져 있는 형태가 되고요. 17일 새벽이 가장 큰 달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름달, 그래서 보름달을 보시면서 소원을 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이 가장 큰 달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틀 후인 17일 새벽에 서쪽 하늘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인데요. 좀 가족과 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즐거운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